그러니까 좀 거친 건 있어요. 왜냐면 교육청 문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정돈되지 않았다라는 느낌들, 숫자 복잡하고 이제 약간 발상적이다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능 시험 자체가 이제는 경향성 이런 거 무시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되게 거칠고 복잡하고 숫자 더러운 문제, 그게 수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평가원적이다. 이건 뭐 사설적이다. 이건 내신 스타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교육 과정을 빼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미적분 문제도 내가 보기엔 좀 건질 만한 문제는 있었다라고 좀 보여. 30번 문제도 너무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문제를 좀 가져서 뭐 항상 그럴 때 거꾸로 천천히 풉시다. 30번부터 거슬러 가서 풀어드릴게요. 30번 문제 한번 보자고. 30번의 비주얼은 역시 뭐 킬러답게 이게 눈에 쑥 들어오는 형태는 아닌데 뭔가 앞쪽에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풀었을 때 이게 볼 수 있고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문제가 복잡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 자, 문제 가볼게요. fx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있는데 여기가 a 코사인 x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플러스 x 사인 x에 그다음 플러스 b 이렇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f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좀 이따 보면 뭐 c도 있으니까 세 개의 문자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알파 이렇게 돼 있고 0 그다음에 이게 삼각함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범위만 보겠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가족권 보니까 f 프라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알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시 이 녀석이 있고 이 녀석과 그 다음에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에 만족해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f 프라임 알파가 f 프라임 베타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분해서 대입을 해볼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미분해서 대입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킬러 문제다 보니까 바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조건을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좀 밑으로 가볼게요. 나 조건에서 뭔가 좀 심플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냥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 딱 보니까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베타 플러스 1과 더해졌을 때 0이다.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울기인 것 같고 그죠? 탄젠트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럼 다시 위로 가볼게요.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고 거기다 탄젠트가 이제 넘어가는 이런 상태고 미분을 통해서 이 연결고리를 찾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셈이죠. 여기 보면 이게 다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fx 그 0분의 0꼴의 극한이고 fx 자체가 삼각함수를 끼고 있으니까 삼각함수의 극한꼴이라고요. 난 여기서 문제가 되게 잘 냈다라는 생각들이 요쯤에서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가나야 이제 뭐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요쯤에서 문제를 잘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교육청답게 조금 지저분한 형태를 물어보긴 해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c 문제를 좀 성급하게 끝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알파 베타 찾아가지고 뭔가 라디안 값이 나올 거고 대입해서 F를 찾아라, A, B 찾아라, 대입하고 정리해라. C라는 녀석은 얘의 극한값이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파일해 가지고 설명을 해라 이렇게 좀 돼 있네요. 자, 우선 뭐 어쩔 수 없어.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너 미분해서 대입하거나 미분해서 어떤 근을 따지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좀 시작되는 걸로 봐서 완전히 킬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시간이 많이 앞에서 잡아먹혔을 것 같아. 내가 풀어보니까 여전히 그 12번부터 시작되는 요 지뢰밭이 제일 좀 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오히려 20번하고 22번으로 갔을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 22번이 너무 좀 쉽게 풀려가지고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쪽에서의 하중 그리고 뭐 나니까 쉽게 풀었겠죠. 사실 문제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앞에 있는 문제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시간이 좀 날아가겠더라고.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쉽다 어렵다를 볼 수 없었다라면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됐다라면 되게 아쉬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뭐 3월 합평도 있고 4월 합평도 있고 그다음에 6월도 있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7월, 10월 이런 교육청의 시험과 더불어서 이제 사설 시험도 좀 많이 보죠. 뭐 우리 이투스에서 보는 시험부터 시작해서 뭐 D사 뭐 이런 데서 보는 시험들도 있고 그 현역들은 그걸 많이 보지 않는데 그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런 시험들을 본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불호를 가지고 뭔가 구분하거나 경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구분하지 않아야 되는 시즌이니까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데 이때 여전히 그 오답 정리를 꼭 하셔야 될게요. 이게 시간 내에 못 푼 문제라도 되게 넉넉한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 나가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를 이렇게 냉정하게 구분하고 오답 정리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30번이니까 내 건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아무튼 30번 문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미분부터 합시다. fx, f를 미분하면 이거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예요. sin x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x 코사인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혹시 좀 춥나? 잠깐만 온도를 좀 올릴게요. 더우면서 얘기하시고요. 아무튼 이거 미분했다. 근데 이제 가족권에서 이렇게 갈게요. 가족권에서 얘가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f 프라임 알파랑 베타 여기다 집어넣는 게 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얘네 둘을 좀 묶어서 정리해 두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여기 좀 탄젠트가 있죠. 그럼 얘를 탄젠트꼴로 만들 수 있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인으로 묶겠다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나.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x 코사인 x2를 이렇게 써주고, 그쵸? 그럼 결국엔 나조건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조건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되는 두 실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겠죠. 어디 범위에서? 음수 범위랑 양수 범위 내에서. 그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란 얘기죠. 맞죠? 그냥 무자막지하게 딱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한 단계만 더 쓴다면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 두 개가 우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두 개가 있다. 아 그렇습니까? 두 개가 있다. 그럼 얘의 수식을 조금 더 변형하는 게 어떨까? 이게 너가 0이 되는 거를 이렇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여기가 a-1분의 x 이렇게 쓰여주면 되겠죠. 아 뭐라고? 자 봐봐. 네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x 코사인 x는 하고 얘를 이항하는 거야. 뭐 a-1 사인 x 이렇게 이항을 한 거라고 지금.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얘 나누고 얘 나눈 거지. 그럼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 너는 1차 함수인 거예요. a-1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이게 바로 지금 도함수를 새롭게 분석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대수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지만 이게 만화하나 기하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킬러기 때문에 난 두 가지 다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기하까지는 뭐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무겁게 문제가 풀렸다 그러면 이게 도형적 특징, 그러니까 함수의 특징 이런 것까지 넘어가야 됐을 거라고. 어쨌든 그림을 그리든 식을 생각하든 이게 좀 보기 편할 것이다. 아, 그래요? 이 녀석이 같아지게 하는 그런 녀석이 바로 알파가 있다. 탄젠트 알파가 있고요. 탄젠트 알파는 a-1분의 알파다. 우선 첫 번째. 탄젠트 그다음에 베타는 a-1분의 베타다라고 이제 수식을 쓸 수 있고, 내가 기하적인 형성도 좀 가능하다고 그랬던 게 뭐냐면 이제 참고 이쪽에다 써볼게요. 어쨌든 주어진 녀석이 탄젠트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탄젠트를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그리고 어디 갔어? 탄젠트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 양 끝점은 애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럼 이 탄젠트랑 자 우선 A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지금 준 거는 없어요. 그냥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양수다. 지금 파악된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 갔으면서 지금 파악된 게 없으니까 얘가 양수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서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되면 얘밖에 없네. 그렇게 될 리가 없지. 두 개가 있으니까. 최소한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되거나 음수가 돼가지고 두 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찍히는 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되는 게 수를 정리하던 식을 정리하던 아니면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생각하든지 간에 훨씬 편하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에서 좀 많이 하던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젠트로 두 함수를 하나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직선과 탄젠트로 표현하겠다. 이미 좀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좀 출제됐던 아이디어다. 여기까지. 그러면 판단하기는 우선 여기까지. 수식으로 본다면 이렇다. 기하적으로는 직선과의 교점이고 이 자체 알파 베타가 서로 원점 대칭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죠. 뭔 소리야? 잠깐 봐봐. 원점 대칭이야. 왜 그러냐면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고 얘도 1차 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교점은 무조건 봐봐. 내가 음수로 그리던 양수로 그리던 얘들은 뭐예요? 원점 대칭이라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그럼 두 개 더한 게 당연히 0이다라는 식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겠지. 그러니까 이 대칭성에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다시 위로 뾰로롱 올라갑니다. 얘들아 삼각함수를 선생님이 수원에서 뭐라고 하면서 설명했냐면 주기성과 대칭성의 측면을 접근해야 된다. 그 얘기 많이 하죠. 주기성, 대칭성. 대칭성. 그죠? 원점 대칭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우선 알파와 베타는 두 개의 합이 0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쓸 게 있나 없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더 이상 진행하기는 약간 또 정보량이 좀 약간 애매해요. 근데 나조건에서 이미 얘가 기울기를 띠고 있지 않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봐요. 탄젠트 베타를
아예 수식 저 봐봐 이거 이미 끝난 것 같아. 요식을 내가 그래서 그림으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그냥 수식으로 끝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확실하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알파 그러니까 A와 베타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든다고. 자 진짜요? 이 식을 어디다 넣겠다? 나식에다 넣겠다. 그래서 이제 나를 보자고. 나를 보면 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탄젠트 베타 대신에 얘를 그냥 쓰면 A 마이너스 1분의 1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탄젠트 베타가. 탄젠트 알파 대신에 뭘 써주면 돼요? A 마이너스 1분의 또 알파 그러니까 지금처럼 쓰게 되네. 이게 뭘까요? 나의 왼쪽. 그러면서 결국엔 얘는 그냥 약분이 되니까 너는 A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네. 근데 그게 베타 다시 할게요. 그렇게 된 게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더한 게 이게 있으면 0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굳이 쓰자면 너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너에다가 얘를 더한 게 이게 0이라면 그냥 너의 값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인 거잖아. 근데 너의 값은 지금처럼 이 두 개의 식들을 대입했더니 약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인 거라고요. 그러면 크로스 정리하면 베타는 1 마이너스 A인 거고 베타가 1 마이너스 A니까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아까 봐. A 마이너스 1이 알파는 음수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울기 음수 맞네. 내가 양인지 음인지는 좀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라고. 알파가 어디 건데? 이쪽. 알파는 애초에 여기서 찍히는 애. 베타는 여기서 찍히는 애. 그러니까 네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맞죠? 알파가 여기 찍히고 베타가 여기 찍히는 원점 대칭인 형태의 탄젠트끼리의 탄젠트와 얘와의 교점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파고들게 문제를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낸다면. 근데 우선은 베타와 알파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 별표, 딱 2번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풀어볼 만한 어떤 식의 모양들이 좀 생긴다 하고 알파, 베타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얘를 다시 잘 봐요. 알파가 A-1이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면 여기 만약에 들어오면 탄젠트 알파는 1? 오케이, 잡았다. 봐요. 베타는 1-A고요. 알파는 A-A래. 그럼 알파든 베타든 다 구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베타를 여기다 넣어봐요. 이렇게 베타를 여기다 쑥 넣어주면 봐요. 탄젠트에 다 구했다. 베타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요. 베타가 1-A니까 네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을 여기서 찾으면 유일하게 하나야. 4분의 3파이겠죠. 두 번째, 만약에 선생님 저 탄젠트 알파를 찾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 알파는. 봐. 탄젠트 알파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1. 근데 저 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쨌든 얘가 0보다 어쨌든 크고 베타는 파이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가 알파 이렇게 주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파이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의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의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 알파가 1이다. 사실 얘가 되게 확실하지. 탄젠트의 베타가 마이너스 1인 위치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얼마예요? 4분의 3파이. 그래서 베타는 4분의 3파이를 보는 게 타당하다. 베타가 그렇게 주어지니까 당연히 뭐 알파는 어떻게 됐어? 부호바뀌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고요. 아까 쓱 어디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거 있어. 여기 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게 사실 2베타인 거잖아. 2베타 이게. 그잖아.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쓰고 갑시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반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응? 이게 그냥 베타죠. 베타. 그러니까 이게 4분의 다시 3으로 나누려고 그랬구나. 3. 다시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3파이인데 이걸 3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게 2분의 파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F에다가 2분의 파이를 이미 넣는 순간 너는 이미 빠이빠이 아니야? 그리고 얘만 남아요. 2분의 파이. 그래서 간단하다는 얘기. 2분의 파이 플러스 B. 그쵸? 오케이. 이건 조금 이따 체크를 했으니까 이따가 대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이 정도면 완전히 끝난 거죠. 알파 베타 찾았으니까. 근데 얘가 이 정도로 끝나면 너무 좀 쉬우니까 뒤에 뭘 붙인 것 같아. 이 봐봐요. 요거 하나 더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없이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끝내도 돼. 내가 보기엔. 근데 뭐 하나 붙였네. 문제풀이에 호흡을 길게. 오른쪽으로 갑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시다. 그럼 이게 x제곱분해하고 그대로 쓰죠. 여기 a. 근데 a도 이미 구한 셈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a는 1 플러스 알파니까 a는 1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라는 건 이미 여기서 체크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구한 거라고 그랬지. 다시 위로 가봅시다. a는 그대로 써주고 a에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x 사인 x
플러스 b라고 주어졌는데 너의 극한값은 이게 지금 새로운 세계네 완전히. 근데 봐. 얘랑 좀 연동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a 값은 구했으니까 됐고 이거 그냥 아는 거니까 됐고요. 얘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가면 네가 0으로 가죠. 이게 만약에 수투 문제였다면 인수분해 꼴이었을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a, 여기다 0 대입하면 0.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0인 거죠. 맞지? 맞아? a 플러스 b가 0인 거죠. 잘 썼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a 플러스 b가 0이니까 a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b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1타 2등인 게 결국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그 녀석이 있네요. 봐. x제곱하고요. a 코사인 x에 네가 지금 마이너스 a라는 게 중요하지. 묶어볼게요. a에 우리 맨날 하던 그런 거죠. 부호는 다르지만 얘가 나왔네.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럴 수밖에 없죠. x 사인 x. 그래서 극한을 이렇게 하나 끊고 이렇게 하나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x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이 2분의 1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써야 되겠죠. a는 우선 알고 있는 거. 그럼 얘는 뭔데 얘? 뭐긴 뭐야? 너는 그냥 1이지 1. x제곱 x 사인 x니까. 그래서 너의 극한이라고 표현되는 저 c의 값이 바로 너가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분의 파이를 또 얼마로? 2로 나눌 거니까 4분의 맞죠? 아니지? 2로 나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호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거기다 1 더할 거니까 플러스 맞나요? 계산을 잘해야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a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8분의 3파이에 그 다음 얼마? 1 더할 거니까 얘가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파이로 보여야 되겠네요. c가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파이 c의 값이.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A도 C도 B도 알파벳으로 다 찾았어. 아까 내가 F의 뭐뭐뭐뭐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미 얘도 지금 구해놨고요. 내가 찾아야 될 값은 F의 2분의 파이 플러스 뭐? C의 값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8분의 3파이가 되겠고요. 왼쪽으로 가지 않을게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할 거니까 코사인이 이미 0.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x니까 어떻게 돼?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 이제 b를 더할 건데 b가 얼마야? b는 너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인가요? b. 그다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8분의 3파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 상태. 마무리 정리까지 해보죠.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 답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를 지금 보면 4분의 3파이고 8분의 3이니까 8분의 6이죠. 맞지? 8분의 6. 그러면 8분의 9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니까 8분의 4파이 그 더하니까 8분의 13파이겠네요. 그럼 또 정리해 볼게요. 8분의 13파이 이렇게 될 거고 얘들은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두 개 정리되니까 숫자 더럽네. 8분의 13 마이너스 2분의 1 뭐하라고 그랬니? 요게 이제 P고 요게 P고 요게 Q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8분의 13 두 개를 더해가지고 120 빼야래요. 그러니까 120 여기가 8분의 13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숫자를 왜 이따위로 냈을까요? 8, 15에다가 15 곱하기 13 빼기 얼마? 이게 지워지니까 60. 그럼 이거 15로 묶어내면 15 곱하기 9야. 9, 5, 45. 9, 1은 9, 135가 답인가 보네요. 이렇게. 답은 135. 이렇게. 숫자를 굳이 이렇게 줬어야 되나 싶네. 아무튼 135. 세 자릿수를 억지로 만들었네요. 다시 왼쪽으로 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킬러냐? 이쪽으로 가볼게요. 궁극적으로 이게 심각하게 쓰이진 않았어. 그냥 삼각함수 탄젠트 값 구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왼쪽으로 갑시다. 그냥 수식만 정리해서 대입한 어떤 연립방정식처럼 풀리는 거니까 이거 그냥 시간 싸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넉넉한 시간이 있었다면 킬러급은 아닌 것 같아요. 킬러급은 확실히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또 당부하는 건 이걸 푼다 못 푼다, 풀었다 못 풀었다는 이제 이미 지나간 거고요. 지금 현재 요거를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쭉 수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말하면 이 가조건과 나조건은 약간 좀 틀에 박힌 어떤 조건의 형식들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수적으로 연립방정식처럼 대입해서 문제가 풀리는 이 과정과 더불어서 그래프까지 이거 좀 지저분하게 그리긴 했지만 그래프와의 어떤 교점의 특징까지는 좀 그려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지치기는 안 했는데 내가 출제자라면 이쪽으로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수식.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쨌든 너희들한테 시간을 잡아먹겠다는 의도로 뭐 이게 덕지덕지 붙여버린 거예요 뒤에다가. 이게 문제 두 문제 더 해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극한 형식으로 A 값과 B 값과 C 값의 관계를 지금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그냥 새로운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점짜리 준킬러랑 4점짜리 두 개를 붙여놓은 느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대수적으로 수를 정리할 수 있었다. 문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가볼게요. 29번이 오히려 나는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게 다시 보면 이게 30번을 못 푼 건 우선 변별력의 영향력이 좀 덜하다고. 어쨌든 정답률이 더 떨어질 테니까. 근데 선생님은 결국엔 이번 미적분의 등급을 결정한 문제는 28번하고 29번에 있다고 봐. 선생님은 28번과 29번에 있다. 다시